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로로쌤 TV 채널에 오시면 이 동영상 클릭하시면은 피드백 공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자, 이게 영상이 1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께 알람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오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아래 댓글 클릭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 그냥 동영상 아래에도 여기 좀 진단 신청 있죠? 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주초 눈치 보기 이후에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뭐 자연스러운 자율등락 구간이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밀리지 않고 잘 유지해줬다라는 정도고 나스닥이 좀 의미가 있죠. 14,000 구간에서는 이제 그래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인다 정도의 의미. 그래도 이 14,600을 넘어가 줘야지 의미를 좀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요 박스권 쪽으로 해서 14,000 정도 지켜준다라는 정도, 최소한의 이 구간은 지켜주려고 노력한다라는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일도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의 이 파우치 소장 자주 말씀드리네요. 자, 이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팬데믹 절정은 뭐 지나가는 것 같다. 벗어난 것 같다. 몇 달 안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모든 방역 규제가 이제 끝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훈풍을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요즘 리오프닝 쪽하고 뭐 1일1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 수는 거의 뭐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사상 최고 확진자 수를 돌파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는 뭐 그렇게 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감소하는 추세였었는데 이렇게 뭐 계속 뭐 질병청에서 얘기하듯이 뭐 10만 명대 뭐 10만 명, 17만 명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조금 늘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도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만기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만기는 2750 살짝 아래쪽 그리고 2800 약간 위쪽까지 열려는 있는데 2800을 넘어가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위쪽에 열어놨다고 해도 옵션을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프리미엄을 죽이면은 외가 쪽이 싹 죽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부분을 이제 2800 위쪽 넘어가는 부분을 결제하기 위해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한 1%에서 1.5%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2800 한 뭐 2, 30 정도가 상단이 되고 하단으로는 뭐 한 2700 한 20 정도 전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큰 변동성보다는 가봐야 뭐 2800에서 2800 한 30 정도까지가 뭐 최대치이고 요 구간을 이제 어제 오늘 뭐 크게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한 1.5% 올랐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800을 뭐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도 뭐 높지는 않아 보이고 사실 2800이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가격도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 외국인들이 포지션 잡아놓은 정도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자체도 보시면은 선물을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시 매수해주기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식도 매수하고 외국인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옵션 동향을 잘 보면은 콜옵션 쪽 위에 올라오면서 조금이라도 올라오니까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 보니까 상승 포지션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래 밀렸을 때 하락 포지션 잡고 이거 대량 청산해 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고 그리고 올라올 때 콜옵션 매수했던 부분 일부 챙기고 해서 외국인들은 이미 이번 2월 만기일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었구나 이미 많이 먹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들은 이제 뭐 크게 변동성 만들 필요 없이 내일은 완만하게 움직여도 이미 충분히 큰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꼭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가격권에서 혹은 뭐 2,750 아래쪽에서 끝나도 기관 투자자들은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는데 수급적으로 좀 눌린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2,80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올 자리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내일 수급 동향에서 올라가려는 걸 자꾸 누른다라고 하면은 이거 만기일 영향력으로 해서 이제 마감 종가 관리 정도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급적으로 억지 종가 관리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후에 뭐 돌바락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800 이쪽은 줄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꼭 내일 만약에 못 올라간다라고 해도 실망할 거 없다. 제대로 가긴 갈 거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못 올라가고 이중바닥을 찍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2,700을 이탈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2,800이나 2,800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이중바닥 움직임을 만들어도 2,750 흔들기가 나와서 2,700을 뭐 살짝 이탈하더라도 바로 회복돼서 이 구간을 회복해 줘야 좋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중바닥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줘야지 안전한 구간이다. 아직은 좀 불안정한 구간이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00포인트 정도는 회복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900 위쪽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900에서 980 요 사이 쪽은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삼성전자도 최근에 짧은 이중바닥성 움직임으로 만들고 여기를 넘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장 뭐 좋은 모양이 됩니다. 이건 조금 지켜보더라고요. 보자고요. 이중바닥성 움직임의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넘어가지는 못했죠. 그러면 75,000원 넘어서 이 위쪽에 한 7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구간에 저항이 많으니까 이 구간을 좀 넘어가 줘야 된다. 뭐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77,500원 요 구간 넘어가면 뭐 아주 확실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위쪽에 저항을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이 구간만 좀 넘어가 주면은 이제 뭐 어려운 시기도 슬금슬금 지나가게 된다,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고, 이후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을 확대 추진한다. 이거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죠.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오니까 이거를 수입해다 쓰기는 쓰는데 이거를 EU 내에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자체 생산을 하자. 그래서 유럽에서 조달을 하자라는 얘기를 기존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13만 원 쪽까지 붙어줬어야 되는데 뭐 아주 뭐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밀리거나 하지 않는 움직임, 11만 5천 원 요 구간 흔들기 나오면은 저로에 또 찬스가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13만 원 구간은 아직까지는 저항입니다. 13만 원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항이다. 뭐 한번 올라와서 가파르게 올라서 한 번 정도 건드린 거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건드려 주면은 이제 돌파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던가 뭐 LX 세미콘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오랜만에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순환매가 좀 돌 거예요. 오늘 안 올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큰 건이 하나 나왔죠. 셀트리온. 대심제 신청을 수용했는데 이제 수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뭐 대심제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아는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뭐 거의 뭐 변론하듯이 해서 이제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은 거의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은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도 제대로 못 찾았다라고 하면은 회계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4년 동안 끌고 왔다라는 건 이제는 좀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명확하게 이 죄목이 해당됩니다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놔줘야겠죠. 그리고 본인들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4년 동안 끌고 왔는데 무죄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때처럼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해서 뭐 마무리 짓는 정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쉬는 구간이 나왔는데 CLSA에서 그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도 뭐 공매도 세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흔히 나오는 리포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급락했다가 반등 구간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는 핑계거리 정도 찾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50만원 구간 정도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뭐 요 구간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상식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단 수급 동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순항매성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뭐 철강, 조선화학 뭐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철강주의 대표적인 뭐 포스코, 이 그 철강 가격 인상한다라는 얘기 뭐 작년 초였죠.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고 하면서 쭉 스토리 설명드렸는데, 그게 최근에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한 차례 반등,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항선, 이평선 모아놓은 이 저항선 구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넘어서 요 30만원까지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재궤도를 갈 수 있겠죠. 지금부터 30만원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현대해철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이중바닥성 움직임 비슷하게 만들고 이제 4만원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4만원 뭐 거래량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거래량 실어서 양봉 하나 세워주면은 이제 4만원 위쪽만 유지만 해줘도 언제든지 44,000원, 48,000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요거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죠. 그래서 동국제강은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구간을 넘어가줘야 된다. 이번 기회에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얘는 추세 자체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다르게 좀 기분은 좀 나빠요. 최근에 밀릴 때도 조금 더 밀렸었고 기존 저점보다 더 밀렸었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동국제강은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을 좀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주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러면은 철강 가격이 인상되면 조선주는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는 선가를 인상을 했죠. 철강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 선가 인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기존부터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거고, 이것도 6개월 넘었죠, 이 말씀 드린 지도.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끊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정도에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선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 보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각이 무산되고 나서 이제 주가를 좀 제자리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23,000원 위쪽을 좀 회복을 해줘야 된다. 23,000원 회복 못하면은 추세는 아래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000원 회복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화학주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뭐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 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오고, 어제 오늘 이제 거래량 예쁘게 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거래량 실어서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은 좋겠는데, 일단 25만원에서 26만원 이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이제 조정은 끝나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이제 개별 이슈도 있죠. 기존에도 작년에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휴식을 취하면서 15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뭐 다시 경영권 분쟁 재점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15만원은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15만원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뭐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애경 케미칼이나 뭐 이소화학 같은 이런 전체적으로 화학주도 섹터도 이렇게 한번 이제 순환매가 일어났다 보시면 되고, 순환매 일어나면 또 이제 이쪽도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수혜주, 미국 국채 수익률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금융지주사들, KB금융을 비롯해서 뭐 하나금융지주라던가 우리금융지주라던가 다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주들 양호하고,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종목,
DB손해보험.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65,000 저항 돌파 다시 시도하고 있죠. 여기 넘어가면 또 새로운 시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그 28,000원, 요 29,0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주면 또 현대해상도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생보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편인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움직였다. 뭐 하나생명이나 동양생명 같은 경우 좀 가벼워서 이제 그나마 좀 움직이는 편인데 살포시 움직임은 조금은 나왔습니다. 근데 손보사 쪽이나 차라리 뭐 금융지주사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지주사 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은행주 중 하나가 우리나라 은행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수년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뭐 밀려 있었으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조금은 이제 수혜를 봐야겠죠. 예대 마진에서 차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 이제 거의 5만 명에 육박했죠. 오늘은 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재택치료 쪽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지금 이미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진단키트 대란에 이어서 이제 기억나시죠? 진단키트 대란으로 다 뭐 올라왔던 거 이어서 상비약이랑 이제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부분들 뭐 생필품 같은 쪽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 해서 뭐 콜대원 저도 콜대원 자주 이제 뭐 조금 안 좋다 싶으면 감기 걸리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도 먹고 하는데 콜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품귀 현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원제약, 동아약품, 뭐 CU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특이하게 치료제 쪽에서 저는 뭐 크게 기대감 갖는 종목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빠른 경구용 치료제 아니겠느냐. 일본의 시오노기와 함께 그동안 뭐 오랜 파트사니까요. 시오노기와 함께 이제 뭐 개발을 해서 이게 4월 이번 달이나 뭐 해가지고 긴급 사용 신청하면 4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목표가 4월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고 요 구간을 돌파했죠. 정고점 돌파하고 휴식 구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4만 원을 잘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휴식 구간에서 또 노려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관련주 중에서 고점을 돌파해서 나가고 기대감이 확실하게 이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동제약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살아있는 종목인데 이제 바닥권에서 막 이제 조금씩 올라오다가 푹 꺼지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번 순환매성 반등 구간에서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도 재택치료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제기 같은 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오뚜기라던가 아니면은 CJC 푸드 뭐 좀 가벼운 종목들은 뭐 CJC 푸드나 이런 쪽이 조금 더 가볍죠. 뭐 사조대림 아니면은 뭐 풀무원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사재기 쪽으로 해서 진단키트에 이어서 지금 상비약 그리고 이제 산소포화도 측정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하면 음식료 쪽도 뭐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택치료랑 함께 이제 이 재택치료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메디아는 뭐 수차례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8,000원 못 넘어가면 이거는 한 차례 정리해야 되고 8,000원을 넘어가면은 8,000원 지지선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부터 원래 UL스케어 하면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유비케어 여기 보여드리면 되죠.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인성정보 뭐 이런 종목들이 이 네 종목이 뭐 가장 대표적이고 나머지 쪽이 이제 조금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범 서비스나 이런 거 할 때 뭐 환자 감시 장치 쪽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도 이제 국가 사업에도 많이 참여하고 했다. 그래서 원격진로 하면은 여러분들 틈새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리오프닝 관련 때 화장품주가 조금 덜 오른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이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해서 좀 순환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뭐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LG생활건강이 좀 이끌어낸 하락이긴 한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 구간에서 좀 올라와서 18만 원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모레퍼시픽은 18만 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코스맥스나 뭐 제가 굉장히 뭐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살포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뭐 쉬는 구간 나오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연우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쉬는 구간 나오면 보시면 되겠죠. 뭐 클리오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되면은 젊은 층 색조 화장 쪽으로 좀 유명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강하게 좀 가볍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요 화장품 섹터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하지는 말고 쉬는 구간 나오면은 잡으시면 됩니다. 자, CJENM은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주분들 이제 반대 뭐 우려감이 나오죠.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분할한 회사를 또 상장하고 그래서 이 증시 자금만 자꾸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물적 분할하면은 간단합니다. 상장을 금지시키면 돼요. 금지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CJENM에는 주주분들이 우려감을 가지니까 물적 분할하는 부분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뭐 하더라도 상장을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꾸 상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분간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순환매성으로 돌 거예요. 올라간 거 따라잡지 마시고 주식은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갈 거면은 뭐 IMF 때나 쌀 때 매매를 하죠. IMF 때나 아니면은 그 뭐 리먼 브라더스 때, 뭐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 뭐 그런 뭐 강력한 급락이 있을 때 쌀 때 사서 그냥 쭉 긁고 가면 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조금 방망이를 좀 짧게 치고 빠지거나 아니면 잠깐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한 번씩 들어가는 잠깐씩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고 뭐 다음 순환매 쪽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쪽 관련주들 보실만하고 뭐 결제 관련주도 좀 순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드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주 폴더블 스마트폰 쪽 그리고 결제 관련 쪽 잘 보시고 뭐 저희가 관심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따로 간단히만 뭐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그 틈새 시장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뚜기나 CJ푸드, 사조대림, 풀무원 같은 쪽으로 음식료 쪽도 사재기가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잘 관찰하시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쪽이죠. KGETS 같은 경우는 저렇게 상비약이랑 다 판매되고 그리고 진단키트 사용하고 하면은 그거 의료용 폐기물 나오죠. 의료용 폐기물 때문에 좋은 모습 보였던 종목이 KG ETS라는 종목이 있죠. 작년 내내 이렇게 하반기에 크게 휴식을 취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뭐 아주 이렇게 올라간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한 차례 이제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내 종목들 걱정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 피드백 올라왔으니까 여기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피드백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